자, 그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대 상물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주상 복합 아파트는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죠? 선박 수리 구조물이 아니라 이런 거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선박 건조 구조물이에요. 선박 건조 구조물. 그래서 수리가 아니라 건조로 어쨌든 틀렸어요.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자꾸 따지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법상 그 문장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조업 중인 어선은 항해 중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자연구조물은 아니라 인공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택배 트럭은 차량에 해당됩니다. 아니 뭐 이런 거는 그럼 문장에 없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차량 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항구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미음, 비읍 해가지고 3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7번, 8번이죠. 자, 관계인인데 관계인은 요거 외우셔야 돼요. 관계인에 해당되는 건 소관점이죠.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관점입니다. 관점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문제 깔끔하게 냈네요. 지역권자 뭐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막 이런 거 나오면요 답이 아니에요. 소방은 그 불이 났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를 보는 거지 뭐 권리관계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것도 그럼 뭐 임차인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저당권자는 뭐 미국에 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소유자 있죠? 이 좀 약간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차량의 운전자는 관리자로서라고 돼 있는데 이 차량의 운전자를 관리자로 봤네요. 그래서 관리자라고 본다라면 이건 일단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운전자, 뭐 차량 운전자, 저것 때문에 그래요. 차량으로 따지자면 이 운전자가 관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건물로 따진다면 뭐 그게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그런데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관리자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네요. 그죠? 그리고 임차인은 거기 사는 사람이죠. 이 점유자에 해당돼요. 점유자. 그래서 점유자니까 관계인에 해당되는 게 맞죠. 그래서 소관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당권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도 뭐 어차피 정의네요. 그죠? 야, 이런 조직체 뭐라고 합니까? 예, 소방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소방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의가 되는 겁니다. 자위소방대원은 소방대라는 이름이 있지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냥 법이 그래요. 법에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소방대라고 보자고 했으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체 소방대원도 있고 자위소방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소방대원들이 있지만 법에 정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죠. 자, 그런 다음에 뭐 여기 소방대에 포함되는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하셔도 됩니다. 이거 답은 2번이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한다. 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누굽니까? 소방대장이 되는 건데 아니 여기 소방대장이란 답이 없잖아요. 그럼 소방대장의 정의를 생각하셔야 돼요. 소방대장은 뭐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이렇게 돼 있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님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요런 얘기죠. 요 밑으로 해요. 이제 등이란 말은 뭐 센터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이 밑으로는 다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장님을 찾으시면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쭉 읽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실무자겠죠. 본부장님이나 소방서장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 소방기본법은요 이게 주어를 좀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기본법 자체가 뭔가 어떤 권한에 관한 관계를 좀 따지기 때문에 주어를 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조치할 수 없는 게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쭉 보니까요. 1, 2, 3번은 전부 다 본부장, 소방서장님이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이런 거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인데 자, 이거는 화재경계지구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출입금지를 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화재경계로 지정하는 것 중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출입금지라면 물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좀 오바다. 우리가 화재경계지구라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화재경계지구에는 뭐 시장이라든가 목조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든가 이런 곳인데 이 출입을 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말. 이 말 자체도 틀렸고요. 그리고 이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예방 조치로 옳지 않은 건데,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문제를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보세요. 보시면, 소방본부장은 소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점유자에게, 관계인이겠죠? 옮기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상식적으로 맞죠? 두 번째. 자,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옮기거나 치우게 해야 됩니다. 왜? 그 자리에 놔두면 위험하잖아요. 자, 맞습니다. 옮기거나 치운 물건은 보관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보관만 하느냐? 주인 찾아줘야죠. 주인을 찾아주는 과정은 이겁니다. 소방서장은, 자, 주어는 건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14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죠. 이게 이제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할 수 있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재량행위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 연결된 거 골라라 그랬죠? 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잘못 연결된 거니까 답만 체크해드리면 답은 4번인데 이런 거죠. 자,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 이거네요. 그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제가 좀 전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14일간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10일이 아니라 며칠입니까? 14일입니다. 그래서 14일 동안이라고 해서 15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거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조치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조치할 수 없는 거, 저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 쓰는 건 못 하세요. 돈 쓰는 거는 돈을 실제로 갖고 계신 분이 해야 되거든요. 보통 돈에 관련된 건 시도지사님이 보통 하세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명할 수 있다. 뭐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명령권자. 그래서 명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자, 사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제한 처분이죠. 처분. 이거 우리가 이제 강제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강제 처분은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하는 이 강제 처분에 관한 내용은 누가 하느냐? 현장 3인방입니다. 본부장님, 아니면 소방서장님, 그리고 대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부장님, 서장님, 대장님 요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서장님, 대장님, 본부장님이나 소방서장님 들어있으니까 2번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견인 차량의 지원을 받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것도 이 처분하고 같아요. 이게 그 강제처분에 뭐 1항, 2항, 3항이 있다면 이게 한 3항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주어가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두 개는. 그런데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돈이잖아요. 그죠? 돈에 관련된 건 누가 합니까? 이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할 수 없는 거, 하고 싶어도 난 돈이 없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보니까 좀 단순하게 말장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화재 경계지구는 웬만하면 위험하다고 판단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 말장난 해가지고 살짝 바꿔서 낼 만한 확률이 높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공장 창고가 밀집, 목조 건물이 밀집, 다 맞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밀집이에요. 이거는 밀집인데요. 석유화학 제품은 그냥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이죠. 그 답은 3번인데 이건 저 외웠냐 안 외웠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보통 밀집은 이런 게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공장 창고 밀집, 그 다음에 목조 건물 밀집,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풀어본다면 답은 3번이 되는 것인데 뭐 아니나 다를까 약간 말장난처럼 냈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다행히도. 그죠?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3가지가 밀집이에요. 공장 창고 밀집, 목조 건물 밀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석유화학 제품 생산하는 공장은 그 공장 자체만으로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그럼 아닌 거 골라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딱 봤더니 이거 정말 건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말장난 아니면 건드릴 게 없잖아요. 해서 이걸로 건드려요.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여러분들 우리 소방 공부하다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안 나옵니다. 저거 그냥 나오면 무조건 거버리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거를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이거는 좀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좀 지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본부장 또는 뭐 청장, 본부장, 소방서장이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소방 관계자죠. 소방 관계자들. 요게 누굽니까? 청장님, 본부장님, 그 다음에 서장님. 요런 분들이 지정을 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지정을 하는 거지, 시장군수 구청장 나오냐 무조건 거버리시면 돼요. 뭐 시도지사라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도지사님이 나와도 틀렸죠. 왜냐하면 이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소방을 좀 아는 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네요.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도 마찬가지. 이건 여러분들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살짝 말장난으로 아마 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화재경계지구 지정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 매우 중요하죠. 이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고요. 두 번째,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지정할 수 있죠.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도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 않은 경우 소방청장이 뭐라고 됐냐면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말이 안 되죠. 자, 보세요. 시도지사님이 지정을 해야 하는데 안 했죠. 그럼 청장님이 본부장님을 막 갈궈요. 그렇다고 이분이 지정을 할 수 있나요? 권한이 없는데? 아니죠. 누구에게? 시도지사님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아니, 좀 웃기잖아요. 본부장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그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단순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근데 갑자기 내 밑에 있는 사람을 갈고. 말이 안 되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딱 찍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문제 푸시다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운다? 연막소독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 놓고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 산업단지, 그리고 뭐뭐뭐가 없는 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 두 가지를 보통 물어봅니다. 그냥 볼까요? 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렇게 봤더니 답이 3번일 것 같아요. 3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걸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 요게 없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된다면 산업단지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약간 좀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 화재경계지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는 지역이 거의 겹치거든요. 근데 안 겹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산업단지하고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죠. 그러면 명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지금 요 대상에 이 두 가지가 빠져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교수님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그럴 때는 우리 중간 단계 생략하고 연막소독이나 이런 말이 나오면 산업단지나 없는 지역, 이거를 찍으면 그게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요령이라면 요령이죠. 요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을 딱 보셨더니, 자, 그러면 또 나오죠? 또 그거예요. 보시면 이게 지금 화재경계지구랑 똑같은데 두 개가 빠졌다 그랬잖아요. 난 잘 모르겠고 이렇게 봤더니, 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산업단지 아니면 없는 지역이라고? 가만 있어보자. 없는 지역은 없고 산업단지 있네?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더니 심화에서는요, 이런 걸 대비해서 문제를 꼬아서 내죠. 보겠습니다. 이거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 연막소독이네. 산업단지랑 없는 지역 찾아야지라고 했더니 없어요. 그거 두 개를 딱 빼놨습니다. 이상하다. 없네. 그럼 답은 4번일 거예요. 왜요? 요걸로 장난을 쳤겠죠.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지역이 아니라 그 밖에 요거는 뭘로 정합니까? 시도 조례에서 정합니다.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고 아마 법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세요. 결국은 바꿔서 낼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면 찍는다. 어떻게 찍습니까? 산업단지나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요걸로 찍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둘 다 여기 지금처럼 없으면은요, 결국 남아있는 게 답이 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속된 표현으로 야매. 그죠? 약간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좋습니다.